혹시 좋은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좋은 회사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직원이 돼서 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질문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진짜 잘 돼서 내가 평생 다닐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누군가한테 저 이런 회사 다녀요 라고 말할 때 진짜 막 가슴속에서부터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문장을 망설임 없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외칠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아마 네 하고 바로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방금 그 질문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이 통계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절반은 불행하고 10명 중 7명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정말 내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4명 중에 딱 1명뿐이라는 거죠. 혹시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좋은 회사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위대한 직원이 돼서 회사를 바꿔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새로운 길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세계적인 기업 지휘를 이끌었던 제겔츠 회장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이 있어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거든요. 결국 모든 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경영학의 대가 짐 콜린스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버스 비유입니다. 보통은 버스가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회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먼저 최고의 팀원들,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자, 우리 어디로 가볼까 하고 정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진짜 멋지게 보여주는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딱 맞는 사람, 위대한 직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그 4가지 핵심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2가지는 바로 올바르게 일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노를 젓는 거랑 저기 보이는 등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 잡고 나아가는 것의 차이랄까요? 그냥 바쁘기만 한 거랑 제대로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차이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배 한 척이 있고 3사람이 타고 있어요. 한 명은 망했다 하면서 폭풍만 탓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괜찮으실 거야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달라요. 밧줄을 고쳐 묶든 돛을 내리든 뭐라도 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은 이 3사람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 잠재력의 딱 30%만 쓰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 70%는요?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이 70%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깨어나는 겁니다.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열쇠 같은 거죠. 자, 이제 위대한 직원의 마지막 2가지 특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힘, 그리고 아주 특별한 리더십, 바로 조용한 리더십입니다.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안다. 이게 바로 고슴도치 컨셉의 핵심이에요. 잔께 많은 여우처럼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필살기, 딱 하나의 모든 걸 거는 고슴도치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만의 고슴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3개의 원을 그려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원의 시작점은 바로 열정입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거 다 떠나서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 그게 뭔가요? 그리고 2번째 원은요, 바로 내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고요.
아주 냉정하게 나 자신을 봤을 때, 아, 이 분야라면 내가 진짜 세계적인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 바로 그 영역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원은 바로 경제 엔진이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죠. 내가 열정 넘치고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과연 시장에서 돈이 될 수 있나,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나, 이걸 아주 냉철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 엔진.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는 저 교집합. 저기가 바로 여러분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할 진짜 핵심 역량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자질입니다. 바로 조용한 리더십인데요. 짐 콜린스가 말한 리더십의 가장 높은 단계, 레벨 5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아주 깊은 개인적인 겸손과 강철처럼 단단한 직업적인 의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특징이 딱 보이죠. 이 리더들은요, 성공하면 우리 팀원들이 잘했고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고요. 실패하면 전부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겸손하죠? 그런데 동시에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하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타협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죠.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올바르게 일하기, 책임감, 집중, 그리고 조용한 리더십. 이 모든 건 사실 한 가지로 이어져요.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틀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죠. 이 용기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요. 깊고 어두운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에게는 이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였고 바깥 세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젊은 개구리 한 마리가 결심을 합니다. 밖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겠다. 그리고 미끄러운 벽을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우물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보게 된 거죠. 너무 흥분한 젊은 개구리가 우물로 돌아와서 바다 이야기를 막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우물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늙은 개구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 바다라는 게 내가 한 번에 펄쩍 뛰는 것만큼은 넓더냐? 이 늙은 개구리에게는 자기가 뛸 수 있는 거리가 세상의 크기, 그 전부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혹시 우리도 각자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고 김우중 회장의 유명한 말처럼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늙은 개구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 우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젊은 개구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나는 내 회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참고 다니거나 맹목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그런 수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성장해서 내 일과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선언인 겁니다. 위대한 회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위대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다짐인 거죠.